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오늘은 예고를 드렸던 대로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상속이라고 하는 이 녀석. 일단 어제 간단하게 클래스 메서드와 스태틱 메서드의 도드라지는 차이를 보기 위해서 상속이라고 하는 기본 형태를 가볍게 보긴 봤는데 좀 더 정의를 내려봐야겠죠.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확실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 상속. 자, 이 녀석은 이제 이네리텐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이네리텐스. 그래서 보통 이네릿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앞에 있는 이만큼만 따서 이네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녀석은 어제 봤던 대로 물려받는 거죠. 근데 뭘 물려받냐면 속성과 기능들을 물려받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런 개념. 그리고 물려주는 개념도 될 거고요. 이거는 뭘 물려주냐? 속성과 기능들을 물려줄 거예요. 당연히 이제 상반되는 개념일 텐데. 자, 왜 어떻게 해서 속성과 기능을 물려주고 그 물려받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어제 간략하게 봤지만 이따가 또 볼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상속이라는 개념을 언어에서는 왜 사용을 할까요? 상속은 왜? 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문법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에 따라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목적이나 원인, 어떤 그 좋은 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짜로 사용하는 데 의미가 있을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불편하게 물려받게끔 하는 거라면 괜히 어려운 개념을 배워가면서 얘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분명히 얘를 사용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어떤 이유를 가지냐면, 일단 상속이라는 행위를 거치면 속성과 기능 같은 것들을 물려주고 물려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가 사용할 수 있었죠. 별도로,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냥 가벼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용이 가능했죠.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라는 메서드를 우리가 스튜던트한테 물려주게 되면 스튜던트는 셀프를 안 썼네요. 스튜던트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제로 본인한테는 없지만, 본인은 패스라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사용이 가능했던 이런 상황. 분명히 물려받은 걸 쓸 수 있고 물려준 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나한테 없는데 물려받았으니까 사용이 가능해 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상속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얘는 상속은 코드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떤 중복? 자,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필요했고, 만약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도 똑같이 생겨먹은 이러한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필요했다면, 이걸 상속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두 클래스에는 동일한 이름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이 기능이 중복되죠. 똑같잖아요, 이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 버리면 메모리에도 결국 테스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여기 하나에서 똑같은 게 두 번 자리를 잡을 거예요. 클래스라고 하는 영역 자체는 따로 설정이 될 거니까 그 영역 안에 메소드가 두 개가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상속 처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스튜던트한테 있어요? 얘한테 진짜로 있진 않아요. 근데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는 느낌이에요. 물려준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긴 하지만 실제로 얘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이 영역에. 이걸 불러다가 쓰는 개념이 돼요. 자, 그러면 중복을 줄였죠. 두 개를 차지해야 되는, 이렇게 차지해야 되는 녀석을 하나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를.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상속을 사용하는. 그리고 이런 중복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녀석은 결국에 최종적으로 코드의 최적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코드의 최적화,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복을 최소화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 과정입니다. 최적화라고 하는. 자, 이런 과정인데 우리가 지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OOP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죠. 파이썬도 이 OOP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고 OOP를 준수해서 개발을 해야 좋은 개발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자체가 이 코드의 최적화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객체는 일반 변수보다 커요. 실제로 커요. 메모리가 커요. 용량이 커요. 근데 우리는 객체를 많이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메모리는 효율적이지 못하겠네요. 변수들만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짜는 거랑 객체를 많이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짜는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메모리 효율만 따졌을 때는 객체가 손해를 많이 봐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객체라는 걸 통해서 훨씬 더 프로그래밍을 유동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래밍 기법이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 얘는 단점이 명확하죠. 메모리 효율이 좋지 못하다. 그럼 그걸 좋게 만들면 단점이 보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코드의 최적화라고 하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중에 이 최적화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문법적인 걸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가 상속이에요. 단순한 코드의 중복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메모리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이 목표에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아니지. 이 목표는 이 목표고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목표. 얘는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성립할 때 사용합니다.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성립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상 이 위에 있는 얘랑 결은 같아요. 관계를 성립해서 코드의 중복을 최소화해서 우리는 코드를 최적화할 거야 라는 이 말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적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것 뿐입니다. 사실상 이게 가장 메인이에요. 이거를 좀 더 적어보자면 애초에 객체 지향 언어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얘는 코드를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고 잘 관리하자라는 데에 목적성을 두고 있어요. 코드가 객체를 사용해서 코드가 간결해지면 메모리의 효율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그런 효율을 최대한 땡기기 위해서 이런 코드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최적화의 과정을 거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객체 지향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녀석들은 애초에 객체를 다루는데 특화되어 있게끔 언어가 설계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계된 이유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초에 언어 자체의 컨셉이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면 그 컨셉을 지키는 게 당연히 좋을 거고 그 컨셉을 지키면 좋은 프로그래밍 기법도 잘 지켜지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어떠한 독립적인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거는 사실 함수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도 자주 사용하고자 하는 반복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들을 따로 정의해 놓고 그 녀석들을 불러다가 쓰자라고 했어요. 근데 함수는 이런 물려준다의 개념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정말 독립적인 기능들만 정의가 가능해요. 이 기능들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함수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물론 이것도 방법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이제 그냥 기본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함수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라는 걸 사용해서 메서드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 메서드를 상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좀 더 코드의 중복도 최소화하고 그런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성립해서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상속의 사용 목적이에요. 실제로 상속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데 이런 목적을 신경 쓸 필요가 딱히 없대요. 이런 거를 굳이 막 고려를 하고 싶지 않대요. 그럼 상속 안 써도 돼요.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쓰면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쓰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코드를 작성할 때 내가 직접 이 상속의 개념을 사용해서 코드를 막 설계해서 작성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굳이 상속이라고 하는 이걸 왜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런 개념들을 막 공부를 하냐? 이거는 적혀 있는 코드를 분석할 때 알아야 될 개념이라서 그래요. 내가 진짜로 상속이라는 개념을 내 코드에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남들이 써놓은 코드를 읽을 때에는 볼 줄 알아야 내가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속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고 권장인데 그런 권장을 우리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물려주는 클래스 얘를 어제 뭐라고 했죠 제가? 물려준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쟤한테 주는 거잖아요. 부모 클래스겠죠. 그리고 얘는 슈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물려받는 클래스 얘는 제가 자식 클래스라고 얘기를 했고 서브 클래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명칭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을 하나 던져 드려 볼게요.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 개수는 자식 클래스의 메서드 개수보다 많을 수 있다. OX 자,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의 개수는 자식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의 개수보다 많을 수 있다, 없다. O? O 맞습니까? 이거 X예요. 자, 왜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가 슈퍼 부모 클래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자식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서브. 자, 부모는 자식한테 본인이 가진 모든 걸 물려준다 그랬죠. 그럼 자식은 적어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자식은
부모한테 뭔가를 물려준다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한테 뭔가를 주는 건 상속이 아니라 그냥 뭐 효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죠? 그럼 진짜로 자식은 부모한테 뭔가를 못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건 자식은 무조건 있는데 자식이 가지고 있는 건 부모한테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부모는 자식과 같거나 자식이 가진 메소드 개수와 같거나 혹은 자식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실까요?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많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부모는 선택적으로 물려준 게 되는 거니까 상속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어긋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물론 진짜 모든 걸 다 주진 않아요. 제가 편의상 지금 모든 걸 다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따가 제대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제가 각 설명을 해드리면 아시겠지만 진짜 모든 걸 다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메서드는 다 줘요. 메서드는 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메서드는 다 준다라고 했으니 안 주는 건 뭘 안 주겠어요? 제가 속성과 기능들을 준다 그랬는데 메소드는 다 준대요. 그럼 속성 쪽에서는 뭔가를 못 준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것도 완전히 못 주는 건 아니고 기본으로 주지 않을 뿐이에요. 얼마든지 부모 거를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일단 상속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제 코드를 가지고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볼 건데 단순하게 실행되는 상황만 볼 게 아니라 좀 스토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지금 제가 person 클래스, student 클래스라고 해서 person을 상속받은 상태, 그리고 person에서 high를 출력, student에서 high를 출력. 이거 둘 다 문제없이 당연히 high가 잘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제 배운 거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봤던 거를 토대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런 상속을 사용할 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클래스 이름을 person, student라고 지었죠. 그럼 이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의미로 사람과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학생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린 지금 부모-자식 관계를 칭하고 있는데 사람과 학생은 어떤 관련이 있죠? 이 관계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면 애초에 상속이라는 건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성립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는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는 학생이 당연히 들어가죠. 학생은 사람이다. 이거 이상한 말입니까? 이 말 이상하지 않죠. 학생은 사람이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은 학생이다. 이건 100% 맞는 말입니까? 좀 애매할 수 있죠.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 저같이 강사, 직장인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닐 뭐 아기들일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일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이 클래스들 간의 이해관계가 성립을 해야 돼요. 그거를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상속을 받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나 스스로를 A로 놓을 겁니다. A라고 칭할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상속을 해주는 부모 클래스를 B라고 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is로 엮을 겁니다. 자, 그러면 A, is, B라는
이제 깔끔한 한 문장으로, 짧은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A의 스튜던트, B의 person을 대입해 볼게요. 학생은 사람이다 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자, 이 A is B라고 하는 개념이 통과가 될 때만 상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학생이다. 이건 좀 이상한데? 그럼 상속을 하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정말 코드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상속을 해버리면 결국에 이 코드를 사용하는 내 입장에서, 스스로의 입장에서 나중에는 머리가 터져요. 이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함관계를 생각하면서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상속을 해주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좀 바꿀게요, 제가. 이거는 하나 더 만들어서 합시다. 자, 이 코드. 정확히 상황이 반대가 됐죠. 부모가 학생이고요. 자식이 사람이에요. 그죠? 상속을 사용을 했고요. 하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스튜던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사용한 하이 메서드 호출과 퍼슨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사용한 하이 메서드 호출.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일단 A is B는 통과를 못했어요. 사람은 학생이다. 이거 말이 좀 이상해요. 상속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인데 썼단 말이죠. 코드 실행 결과는 실행 결과 자체는 나와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왜 하나밖에 안 나왔니? 두 개가 이렇게 잘 나와요. 자,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얘기인데 파이썬은요, 언어죠.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럼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 컴퓨터는 이 스튜던트가 학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나요? 컴퓨터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이름이 여기서 잘 쓰였나 안 쓰였나가 중요할 뿐인 거지, 얘가 학생이든 뭐든 이걸 컴퓨터가 관여할 바가 아니죠. 그러면 A-B 테스트도 역시 A is B라고 하는 이것도 컴퓨터가 관여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에러도 없고요. 문제도 없고 실행 정말 잘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ASB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속을 쓰지 마라 라고 한 거는 순수하게 사람을 위해서예요. 컴퓨터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것들의 관계를 쭉 쌓아 내려가면서 코드를 계속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나중에는 여기서 사용할 시점에 여기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머리가 진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코드를 아예 다 싹 다 지우고 뒤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ASB라고 하는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흔히 AB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속에서는 이 AB 테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잘 성립이 될 때, 그렇게 클래스들 간의 관계가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사용을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중복됐다고 무조건 상속하는 거는 오히려 손해란 얘기예요. 누구한테? 개발자한테, 사람한테. 컴퓨터 입장에서는 중복을 줄여주면 이득이죠. 개발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결국 사람이고 개발자니까요. 컴퓨터랑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는 사람이에요.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 그래서 A/B 테스트를 잘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속을 사용했다면 이거는 좋은 방식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스튜던트 클래스에다가 헬로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냈는데, 자, 여기부터 볼게요.
펄슨 클래스의 인스턴스한테 헬로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가능하다 안하다 OX 이거 주석 풀면 실행 가능하다 안하다 안된다 OX 이거 X겠죠? 왜냐면 헬로라는 메서드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요? 스튜던트 클래스에. 이거는 자식이었죠. 자식은 부모에게 주는 게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헬로라고 하는 녀석은 자식한테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냥 개념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펄슨 클래스는 메서드 개수 몇 개입니까? 1개죠. 자식은 개념적으로만 물리적으로 말고 펄슨 스튜던트 클래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 메서드는 총 2개. 하이 하나, 헬로 하나. 부모가 자식보다 많을 수 없다. 같거나 적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녀석 진짜로 호출을 못합니다. 없으니까. 펄슨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P한테는 헬로라는 메서드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얘는 안 되는데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이거 전혀 문제 없겠죠? 우리가 그냥 인스턴스 만들어서 인스턴스 메서드 호출하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또 셀프를 빼먹었죠? 근데 펄슨 인스턴스에서 안 되던 거는 셀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됐던 위 이거 개념 적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 상황 눈으로 한번 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상속을 받는 이 과정 속에 메서드 중복을 없애자고 상속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똑같은 메서드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실제로 동작하는 기능만 다르지 이름 똑같고 매개 변수 같은 것도 다르지 않고 완전히 똑같은 메서드를 정의했죠. 기능만 달라요. 하이가 한 번이냐 두 번이냐에 따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이만큼의 실행 결과는 얘일까요? 얘일까요? 지금 이거의 실행 결과 유추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위아래겠죠? 위냐 아래냐인데 얘는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위에요, 위. 왜냐면 애초에 펄슨 클래스의 인스턴스잖아요. 그럼 이 녀석을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었을 거니까 당연히 이거 실행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는요? 자,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자 하는 결과는 스튜던트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S를 사용한 하이 메서드 호출이에요. 근데 그 하이 메서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개념을 한번 볼까요? 스튜던트 클래스는 펄슨 클래스한테 하이라는 메서드를 상속받았죠. 그럼 얘가 여기에 들어있다 셈 쳐도 되는 거였죠. 근데 그거랑 똑같이 생겨먹은 메서드를 정의를 했대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상황 조금만 뒤로 밀어놓고 제가 하나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어떠한 클래스 안쪽에서 어떤 클래스 안쪽에서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이렇게 선언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테스트를 호출했을 때 똑같은 메서드예요. 테스트를 호출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냥 밑에 게 나왔죠. 자, 순서를 바꿔볼게요.
이제 뭐가 나왔어요? 얘가 나왔어요. 그쵸? 자,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게 지금 에러가 나는 상황이 맞습니다.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근데 되는 이유는 그냥 덮어 씌워진 개념처럼 된 건데, 이거는 파이썬 버전에 따라 약간 동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같은 클래스 내에 동일한 이름으로 된 메서드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원래. 그래서 얘도 살고 얘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그 개념을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얘랑 얘가 지금 완벽히 똑같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 뭐가 나올까요, 얘는? 문제가 생겨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뭐 그냥 어떠한 개념으로 인해서 정말 잘 처리가 될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유추를 하시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거 문제가 생겨야 되지 않나? 라고 유추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긴 해요. 근데 얘는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이하이라고 해서 2개짜리 얘가 나왔죠. 자, 이제 물리적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부모 클래스한테는 메서드가 몇 개예요? 물리적으로? 실제로 펄슨이라는 클래스가 영역을 자리를 잡으면 그 안에 존재하는 메서드 하이라는 녀석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는 펄슨 클래스의 입장. 그러면 자식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거 쓰기 전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쓰기 전이에요. 그럼 이거 헬로 하나 있죠. 그리고 하이 물려받은 거 하나 있을 거고요. 사용할 수 있는 건 2개인데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메서드는 몇 개예요? 얘는 헬로 하나예요. 물리적으로는 하나. 부모 거를 가져다 쓰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여기에 저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하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하나 더 만들어냈죠. 자,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하이가 생겨날까요? 이게 안 생겨나요. 개념이 이래요. 상속을 사용했을 때 물려받은 메서드랑 동일한 이름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메서드를 내가 자식 입장에서 다시 만들어내면 얘는 새로운 메서드의 생성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메서드를 재정의하겠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걸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OOP의 특징 중에 다형성에 해당하는 오버라이딩의 개념입니다. 이걸 오버라이딩, 오버라이팅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재정의예요, 재정의.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부모가 하이라는 메서드를 애초에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거를 가져다가 쓸 수 있게끔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구조가. 이런 상태인데 부모가 물려준 이 하이라는 녀석과 똑같은 모양으로 내가 메서드를 만들면 이거는 새로 만든 개념이 아니라 메모리를 이만큼 또 잡아먹는 게 아니라 얘를 가져다가 쓰긴 쓰는데 그대로 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재정의할 거야. 내가 원하는 내 개성대로 바꿔서 쓸 거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메모리의 효율은 물려받은 개념 그대로 사용을 하되 실제 사용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물려준 대로만 써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 오버라이딩입니다. 사실 코드의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최적화라고 하는 그 개념의 상속이 큰 의미를 두는 이유가 이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일 커요. 이러면 메서드를 새로 만들어내는 개념 자체가 아니니까 메모리적으로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가 물려준 그 원형 틀 하나만 갖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되 메모리를 새로 메모리를 새로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네. 지금 여기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에서 저는 자식 쪽에 한 게 부모께 안 맡기는 거잖아요. 지가 쓸 때만 스튜던트라는 클래스 쓸 때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이 엄청 좋은 거죠. 이대로 쓰고 싶으면 펄슨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이대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만들면 얘는 얘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스튜던트 입장에서 재정의를 해놨는데 이걸 쓰고 싶은 상황이 있는가 하면 얘를 쓰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은 좋을 수밖에 없죠. 하나 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죠? 그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버라이딩의 개념을 처음 접했는데 이 오버라이딩은 부모가 물려준 이 메서드를 내가 자식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물려준 메서드와 똑같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오버라이딩의 개념으로 얘가 적용이 돼요. 이렇게. 만약에 하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재정의를 하고자 오버라이딩을 하고자 했는데 제가 실수로 이렇게 썼대요. 이건 이제 이름이 달라졌죠. 그러면 자식 클래스한테는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그냥 3개가 된 거예요. 실제 메모리 물리적으로 차지하는 메모리 메서드는 2개가 된 거고 이거는 이거랑 다른 메서드니까 이름이 같아야 완전히 똑같은 형태로 선언이 되어야 오버라이딩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다형성에서 오버라이딩. 그리고 다형성을 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보통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나와요. 이게 2개가 합쳐서 다형성에 해당을 하는데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 특성상 얘는 데이터 타입을 직접 명시하거나 하지 않죠. 변수를 선언하거나 할 때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안 합니다. 그죠? 애초에 우리는 이름, 그리고 대입연산자, 그리고 그 변수에 넣어줄 값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을 기본적인 문법으로는 못 써요. 파이썬은 다형성의 특징 중에서 오버로딩은 못 쓴다.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가볍게 말씀만 좀 드려보자면 얘는 상속이랑은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냥 클래스의 메서드를 만들 때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냥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테스트1이라고 하는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냈다 라고 했을 때 자, 오버로딩은 그냥 간단해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파이썬에서 안 되는데 다른 언어, 자바를 기준으로 보면은 자바는 이런 게 되거든요. 자바에서의 메서드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바는 이게 돼요. 다른 게 뭐가 달라요? 매개 변수 개수가 다르죠. 그리고 매개 변수의 자바라, 그러니까 파이썬이라서 지금 타입이 없지만 다른 언어는 타입이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타입도 달라야 돼요. 개수와 타입 같은 게 달랐을 때 이 똑같은 이름의 테스트라는 메서드를 2개로 보겠다 이거예요. 같은 녀석으로 따져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얘네들은 서로 다른 메서드처럼 취급을 할게 라고 하는 개념이 오버로딩입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오버로딩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오버로딩의 개념. 그걸 파이썬 문법으로 쓰면 이런 느낌인데 이게 실제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뭐냐? 테스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인자를 하나 주면 매개 변수 하나 있는 녀석을 실행할 거야 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매개 변수 인자를 2개를 주면 매개 변수 2개 있는 녀석을 실행할 거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테스트라고 하는 이 메서드 얘는 진짜로는 하나인데 얘를 2개처럼 쓸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게 오버로딩의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파이썬은 이런 게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불가해요. 이 파이썬에서 지금 이걸 실행했을 때 에러가 테스트 클래스에 있는 테스트라는 이 메서드는 missing 이래요. 필수로 있어야 되는 인자 b가 그러니까 지금 매개면서 b가 비었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인자 하나밖에 안 줬으니까. 자, 이 에러가 왜 나냐면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자, 이거는 아까 전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있을 때 밑에 있는 녀석이 그냥 됐죠. 그것 때문에 얘는 메서드 취급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인자 하나짜리 메서드는 없다 셈 치니까 이거 지금 그러면 호출 잘못했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파이썬은 이렇습니다. 오버로딩의 개념이 직접적인 기본 문법으로는 불가능한데 이 오버로딩의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돌아가는 길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걸 권장하기는 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근데 지금 그거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파이썬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어떤 코드를 작성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한 번쯤은 검색해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 검색할 때 그냥 순수하게 오버로딩 이렇게만 검색을 하면 자바 얘기밖에 안 나올 거예요. OOP랑 자바 얘기밖에. 왜냐면 파이썬은 기초적으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파이썬에서 오버로딩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쓰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개념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뭐 문제없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실제로는 안 되는데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상속의 오버라이딩 배우다가 오버로딩도 얘기를 좀 드렸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메서드 가지고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 범주를 넓혀 볼 겁니다. 속성을 사용해 볼 거예요. 제가 메서드는 전부 다 준다 그랬죠. 속성은 그런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라고 했어요. 한번 들여다 봐야겠죠. 메서드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여기는 좀 지우도록 하고, 일단 하나만 가지고 합시다. 얘네 헷갈릴 수 있으니 그냥 다 뺄게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속성에 대한 개념을 배울 때에는 저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일단은 요거부터 합시다. 자, 제가 지금 상속관계 그대로 두고요. 펄슨 클래스에 뭘 만든 거예요, 이거? 생성자를 만들어낸 거고 그 생성자 안에서 저는 인스턴스 속성 하나를 만들어서 값을 초기화했죠. 그러면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 객체가 생성이 되면 생성자 호출될 거고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사람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만들어지겠죠. 그거를 출력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까지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게 문제가 전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사람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자, OX. O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X일 것 같다. 자, 얘는 일단 O예요. 근데 제가 그냥 O가 아니라 일단 O라고 했어요. 지금 원래대로라면 상속의 개념에서 속성과 기능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이 개념에서 진짜로 순수하게 상속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넘어가는 요소들은 클래스 속성과 메서드들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무슨 속성이었어요? 이거 인스턴스 속성 아닌가요? 상속이라는 녀석은 속성과 기능들을 물려줄 건 맞는데, 물려받는 거 맞는데, 클래스 속성과 메서드들을 물려주는 게 상속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인스턴스 속성은 원래대로라면 못 물려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물려받았죠. 못 물려받았다면 얘를 쓸 수가 없었을 텐데 이게 실제로 물려받아줬단 말이에요. 자, 제가 코드를 살짝만 바꿀 겁니다. 자, 펄슨 클래스에다가 제가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했으니까 그냥 넘겼잖아요. 결과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안 나오죠. 스튜던트 오브젝트 그 객체에는 네임이라는 속성이 없대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 속성은요, 자식 클래스가 물려받지 못해요, 원래. 근데 그건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 인스턴스 속성이라는 건 어디에 존재해요? 자,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을 배워오면서 어제 이제 클래스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 이런 것까지 공부해 오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걸 보고 만들어지는 인스턴스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건 다르다라고 그랬죠.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인스턴스 속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각각의 인스턴스에 있어요. 근데 스튜던트가 물려받은 건 뭐예요? 펄슨 클래스예요. 여기에 없잖아요, 인스턴스 속성. 클래스 자체한테는 인스턴스 속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인스턴스 속성은 실제로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야 여기에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객체 안에다가. 그럼 클래스는 가지고 있질 않은데 이걸 어떻게 물려줍니까? 이래서 원래 인스턴스 속성은 물려주지 못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얘는 왜 됐었냐? 이 상황에서 얘는 도대체 왜 가능했지? 라는 상황을 이해를 하려면, 자,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메서드가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뭐 생성자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실행해요. 근데 얘가 지금 생성자를 가져버리면요, 본인이 가진 생성자를 실행해요. 자, 근데 이거는 부모한테는 생성자가 있고 자식한테 생성자가 없을 때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얘가 없을 때. 이렇게 아무 기능도 하지 않지만 존재라도 해버리면 얘는 본인 걸 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 걸 안 해요. 자, 이 개념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거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 아니에요? 근데 물려받은 대로 안 쓰고 어떻게 하겠다? 내 입맛대로 제정해야겠다. 오버라이딩의 개념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닛이 진짜로 존재하지 않아 버리면 이 이닛이라고 하는 메서드조차도 우리가 상속을 받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얘는 메서드가 맞잖아요.
생성자도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얘도 상속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 가지고 있다 셈 치는 거죠. 메서드를 상속 받으니까 이게 없으면. 그러면 요 안에 이만큼이 있다 셈 친다라고 했을 때 이걸로 인스턴스 만들겠다. 그럼 생성자를 실행해야죠. 그 개념이에요. 근데 얘가 아예 아니 뭐야 틀이 존재해버리면은 얘 만들 때 내 거 생성자 실행해야지. 근데 나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러니까 네임이 없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상황에서 인스턴스 속성을 그냥은 물려주지 못하는데 그걸 물려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생성자가 자식 입장에서도 실행이 되어야만 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생성자를 쳤기 때문에 똑같은 메소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지. 그렇죠. 다른 메소드를 이렇게 이러면 나오죠. 이러면 나와요. 맞아요. 이해하신 게 지금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스튜던트 클래스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몇 개가 된 거예요? 2개죠? 부모는 하나, 생성자 하나 있는 거고. 그죠? 이 개념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클래스한테 메서드들은 존재해요. 그리고 클래스 속성이 존재합니다. 이걸 가지고 인스턴스를 찍어내면 메서드들은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온 개념처럼 보지만 클래스 속성은 여기에만 존재를 할 거고 인스턴스 속성이 만들어져야 여기에 만들어진다 했어요. 이닛도 메서드니까 여기에 존재하니까 물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편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계속 인스턴스 속성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클래스 속성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물려준다 라고 제가 말을 했죠.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name2라고 할게요. 그냥 자, 여기는 생성자로 다시 돌려놓고 이러면 name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이거는 아까 안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럼 name2는 어떨까요? 일단 person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p를 가지고 name2의 값을 출력하겠다. 이거 클래스 속성의 값 잘 나옵니까? 얘는 나오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는 클래스 속성을 사용한 게 아니죠. 이건 인스턴스 속성을 새로 만드는 개념이라 그랬어요. 우리 클래스 속성과 인스턴스 속성 배웠던 거 잘 기억해 보시면 클래스 속성 이름을 똑같이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공간으로서 활용해 버리면 이거는 얘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name2가 없었어도 인스턴스 속성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개념 때문에 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 속성인 name2를 다시 만들어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이게 아니라 그냥 사용할 때는 클래스 속성이 가진 값은 보여줬죠. 이건 우리가 확인을 했던 거니까. 자, 그럼 얘는 사람 2가 잘 나올 건데 과연 얘는? 보시면 init 생성자 오버라이딩 된 개념이니까 얘는 없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아까 전에 눈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얘는 인스턴스 속성이 아니라 클래스 속성이니까 자식 입장에서 이 name2가 나올 것이냐? 잘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위에 클래스 속성과 메서드를 물려주고 물려받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죠. 클래스 속성은 그냥 물려받아요. 그냥. 왜? 어디 있으니까? 클래스에 있으니까. 클래스에 있는데 클래스를 물려주겠대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물려줘야죠. 그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속성 그냥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얼추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조금 심화로 들어갈 겁니다. 뭐라고 해볼까? 에이지를 하나 넣어볼까요? 자, 학생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클래스 속성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이거 빼고 학생 입장에서 얘도 쓰고 싶어요. 이 네임을 부모가 가진 이 네임을 쓰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이건 자식 입장에서 새로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식 인스턴스한테. 그래서 나는 이 네임을 쓰고 싶긴 한데 중복을 하고 싶진 않아. 변수를 똑같이 또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 이거 가져다가 쓰고 싶어. 근데 이거 말고 에이지도 쓰고 싶어. 그럼 어쨌든 재정의는 해야 돼요. 당연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가 불려진 순간 얘는 재정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를 쓰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말로 좀 적어보자면 부모가 가진 인스턴스 속성을 사용하고자 할 때요. 자, 이런 걸 하고 싶은 상황인데 얘는 언제 실행돼서 언제 만들어지고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펄슨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때 생성자가 실행이 될 거고 그 인스턴스 안에 존재를 할 거라 그랬죠.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부모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 변수가 있겠네요. 이가 호출이 될 거니까. 그죠? 저는 지금 뭘 호출합니까? 제가 지금 호출하겠다라고 쓴 건 뭐죠? 이거를 안 넣어도 되죠? 이거는 슈퍼. 아까 제가 부모 클래스는 슈퍼고 자식 클래스는 서브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이 슈퍼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을 하면 얘가 가진 의미가 부모 인스턴스예요. 얘가 가진 의미 자체가 이 슈퍼라는 이만큼이 가진 의미가 부모 인스턴스라서 부모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누구를? init 메서드를 호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실제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둘 다 사용이 가능해져요. 자, 그러면 부모가 가진 인스턴스 속성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겠네요. 첫 번째,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생성자를 아예 선언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가 가진 생성자가 나한테 그대로 물려받아진 상태가 돼서 내가 그런 변수를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지금 두 번째 방법은 재정의를 하긴 하되 오버라이딩의 개념처럼 내 개성을 부리긴 부리되 부모가 가진 것도 쓰고 싶어. 부모가 가진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식, 슈퍼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생성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부모가 가진 메서드를 호출하고 싶으면 부모 인스턴스라고 하는 이 기능을 쓰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부모가 어떠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똑같이 만들어서 오버라이딩을 해버리면,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버리면 내 그 스튜던트 인스턴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얘만 쓰게 되는데, 그러다가 또 부모 걸 쓰고 싶으면 어떡하느냐 라고 했어요. 그게 수퍼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퍼라는 이 녀석은 여기서 쓰는 거는 맥락이 안 맞아요.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코드 그 클래스 바깥 상황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 수퍼는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처럼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누굴 기준으로 부모를 따질 건지 모르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는데, 자식 입장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퍼가 가진 테스트를 호출할게. 그리고 자식이 가진 테스트를 호출을 해버리면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 일단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불러냈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실행하려고 와보니까 부모가 가진 테스트를 먼저 하래요. 그러면 얘가 실행이 한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하려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ASD QWE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부모가 가진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이 수퍼라는 이 부모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자, 일단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수퍼라는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안 쓰면 자식 입장에서 개성을 많이 부리게 될 거고, 쓰게 되면 부모 거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얘는 이것도 상관이 없을 텐데, 수퍼가 지금 부모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 게 내가 개성을 부리는 것보다 밑으로 갔는데 얘는 뭐라고 안 하잖아요. 이거 자바는 이렇게 순서 바뀌면 뭐라 해요. 자바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존재하는데 자바는 무조건 부모 거를 불러낼 거면 부모 게 먼저 위에 와야 돼요. 근데 파이썬은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상관이 없는 이유가, 이것도 아마 이거는 2교시 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파이썬은 다중상속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바 같은 이런 언어는 다중상속이 안 돼요. 다중상속이라는 건 여러 부모를 가지는 걸 의미해요. 부모가 여러 명인 걸 의미합니다. 이게 현실에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파이썬은 이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되게끔 설계를 해놨고 그 기능들을 다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능한데, 그래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별로 상관이 없는 거고, 이런 개념이 좀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5분 시간이 좀 됐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 상속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